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일을 할 것이면 검찰 수사관을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이며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관 말씀이지만 첩보 생산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하였지만 이 정부에서 저는 친여권 실세들에 대한 감찰 첩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급기야 제가 하지도 아니한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불법적인 휴대폰 감찰을 벌였고 제가 동의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여 저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그 다음날 저는 해임 처분되었고 저와 변호인들이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지만 16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접수한 지 단 1시간 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익 제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현재까지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등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문제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5대 범죄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입니다. 염한웅의 음주운전 전력은 정지도 아닌 취소만 2회였습니다. 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염한웅 부의장이 말하기를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본인이 2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조국 수석과 대통령께서 염한웅의 음주운전 2회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를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박형철 비서관과 조국 수석 관련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심히 불공평한 감찰 행태는 또 있습니다. 제가 보고한 검찰 간부 관련 감찰 보고서에 대하여 박형철 비서관은 그 간부가 자신의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직접 전화하여 감찰 내용을 누설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하여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박형철에 대하여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가 묵살된 것을 공익을 위하여 알린 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던 청와대가 조직의 내부 비서관이 사익을 위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특감반 출범 초기
조국 수석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민정아 사랑해,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 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맞았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 감찰 범위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것이 아니라 직속 상관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저는 직속 상관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즉시 확인하여 보고하였던 것인데, 그로 인하여 저는 감찰과 징계라는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박형철과 저 중에서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제대로 심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모욕 및 명예훼손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전 수석은 저를 두고 그 유명한 미꾸라지라고 비하하였고, 특히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저를 두고 꼴뚜기로 비유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께서는 그 방송을 보고 알아누우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았으므로 철저히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응당의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표한 청와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검에서 사실상의 고발인 자격으로 수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인걸, 박형철, 조국, 임종석에 대한 개인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벌써 휴대폰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들이 떳떳하다면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혹은 수사를 받을 시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무언가 삭제하였다면 객관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휴대폰 감찰에 대해서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제 지휘사건 조회 부분에 대하여 감찰을 받을 시 떳떳했기 때문에 제 휴대폰을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출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별건 감찰을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휴대폰을 바꾸었거나 삭제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친정 검찰에서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제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2017년 7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KB대 문건이었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이나 기타 수사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하여는 고발 직후 중앙지검 형사3부 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는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 것입니다. 저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1년 반 뒤에 압수수색했어야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임당했지만 제가 오래 몸 담았고 열정을 다했던 저희 친정 검찰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친정에서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청와대의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모두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소송되고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만 6세와 이제 갓 2돌이 지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기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임도 되었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감시의 눈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후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의 불법 사찰, 포괄적인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폭로할 내용은 시기를 보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